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나이 들수록 당당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움츠러들고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 눈치를 보고 경제적 어려움에 주눅들고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그저 견뎌내기만 하는 삶. 과연 이것이 우리가 꿈꾸었던 노년의 모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10가지 원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어온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검증된 지혜들입니다. 건강과 경제, 인간관계와 자존감까지 노년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건강을 지켜야 삶을 지킬 수 있다. 첫 번째 원칙은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가 있어도 몸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박정수 씨, 65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30년간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주말에도 골프 접대며 회식이며 쉴 틈이 없었습니다. 건강은 젊을 때 자본이라며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해왔습니다. 그런 박 씨가 정년퇴직을 맞은 지 3개월 만에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퇴행성 관절염. 의사는 너무 오래 방치하셨네요.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 기간 동안 박 씨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도 의료비로 상당 부분 나가고 무엇보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 건강관리를 했을 텐데. 전환점은 물리치료사의 한마디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박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집 앞 공원에서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m도 힘들었지만 한 달 후엔 공원 한 바퀴, 3개월 후엔 2바퀴를 거뜬히 돌 수 있게 되었죠.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름진 회식 음식 대신 집에서 직접 만든 잡곡밥과 나물 반찬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씨는 동창 모임에서 너 진짜 젊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체중은 10kg 빠졌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며 환하게 웃는 박 씨의 모습에서 건강이 주는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박 씨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지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라도 빨리요. 2. 경제적 독립이 존중을 만든다. 두 번째 원칙은 경제적 기반입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까지 작아진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최병호 씨, 68세의 경험담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30년간 성실히 근무했던 최 씨는 정년퇴직과 함께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식들 결혼 자금과 전세금을 도와주느라 퇴직금의 대부분을 써버린 상황에서 아내의 갑작스러운 수술비까지 겹치면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최 씨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에서도 늘 뒷자리에 앉아 말수가 줄어들었죠.
골프 한 번 치자는 친구의 제안에도 요즘 허리가 아파서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그린피가 부담스러워서였죠. 점점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여행 이야기,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이야기를 할 때면 나만 초라한 것 같다는 생각에 위축되곤 했습니다. 전환점은 우연히 만난 후배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후배가 경험이 풍부한 선배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며 파트타임 일을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일하며 망설였지만 아내의 격려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달 수입은 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죠. 30년간 쌓은 인맥과 경험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꼼꼼하고 신뢰할 만한 성품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6개월 후 최 씨의 월 수입은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겼죠. 가장 큰 변화는 친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시 적극적으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때로는 후배들에게 밥까지 사주며 형님다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있어야 당당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3. 자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립입니다. 자식은 내 보험이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순자 씨 부부 72세와 70세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희생했던 이 씨 부부는 자식들이 자신들을 책임질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변호사로 키웠으니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개업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작은아들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 부모님을 모실 여력이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씨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원망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불안감에 잠 못 드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이순자 씨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나 하며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이 씨 부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작은 결심에서부터였습니다. 자식들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남편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집 뒤편 자투리 땅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깻잎, 토마토 등 간단한 채소부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농사냐며 반대했던 이순자 씨도 점차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텃밭에서 나온 채소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자 정말 싱싱하고 맛있다는 칭찬을 들었죠. 그때 이순자 씨는 내가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부부는 작은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평생 재봉틀을 다뤄온 솜씨를 살려 동네 수선일을 맡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목공 취미를 살려 소소한 가구 수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50에서 60만 원 정도였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우리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긴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최소한의 수입이 생기자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을 원망했던 시간이 부끄러워요. 이제는 자식들이 와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4. 배우자만 믿고 서 있으면 위험하다. 네 번째 원칙은 개별적 자립입니다. 사랑은 소중하지만 내 삶의 기둥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김미영 씨, 63세의 경험담입니다. 35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김 씨에게
남편은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안정적인 사업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자식 뒷바라지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우리 남편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라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던 해 남편의 건설업체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났습니다. 보증을 잘못 서준 것이 원인이었죠. 하루아침에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면서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평생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완전히 의기소침해져서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다며 자책하면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죠. 김미영 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만 의존해 살아왔는데 그 남편마저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손재주가 좋으니까 반찬 가게 일을 해보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40년간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해온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남의 집 일을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생계가 급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반찬을 만들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김 사모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라는 단골 손님들의 말에 자존감도 회복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월 120만 원의 정규 급여를 받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반찬 레시피 개발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부관계였습니다. 김 씨가 당당해지자 남편도 점차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힘이 난다며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김미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내 다리로 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야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끊어야 할 인연은 끊어야 산다. 5번째 원칙은 인간관계의 정리입니다. 정붙이고 살다 보면 호구되기 쉽다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오성호 씨, 66세의 경험담입니다. 평생 정 많은 성격으로 살아온 오 씨에게는 20년 지기 절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인 이 친구는 사업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죠. 그때마다 오 씨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만 믿는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에 오 씨는 매번 호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규모가 커져서 나중에는 한 번에 1000만 원씩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20년간 빌려준 돈을 계산해 보니 총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친구는 매번 곧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죠. 결정적 순간은 오 씨의 아내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해서 친구에게 그동안 빌려준 돈 중에서 조금이라도 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친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나도 어려운데 무슨 돈이 있냐며 오히려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가 아니라 ATM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마음을 정리하고 친구에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자고 통보했습니다. 친구는 2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내려 하느냐며 오히려 오 씨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차단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었죠. 처음 몇 달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시간들이 사라지자 오히려 다른 좋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우연히 만난 공통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 많은 것도 좋지만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해요. 이용만 당하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여유가 생겨요. 6. 남의 눈치만 보며 살면 내 삶은 사라진다. 6번째 원칙은 자기 주도적 삶입니다. 내 원칙을 지켜야 존중받는다는 교훈입니다. 박선영 씨, 68세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시댁의 맏며느리로 살아온 박 씨의 인생은 온통 눈치 보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비위 맞추기, 시누이들 눈치 보기, 남편 뒤치다꺼리에 자신의 의견이나 취향은 늘 뒤로 미뤄왔죠. 명절 때마다 혼자서 10명분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늘 부엌에서만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40년간 금과 옥조로 여겨왔죠. 자신만의 취미나 친구도 없었습니다. 시집 온 여자가 밖에서 뭘 한다고 돌아다니느냐는 말에 모든 사회활동을 포기했습니다. 젊을 때 좋아했던 여행이나 등산도 집안일이 바쁜데 무슨 여행이냐는 핀잔에 꿈도 꾸지 못했죠. 변화의 계기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90세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갑자기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산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고 말했을 때 박 씨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젊을 때부터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을. 남편은 놀라면서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첫 제주도 여행은 박 씨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하고 감탄했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이런 맛도 있었네 하고 신기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박 씨는 용기를 내어 지역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과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친해졌습니다. 월 1회 당일치기 여행을 함께 다니기 시작했죠. 가장 큰 변화는 집안에서의 위치였습니다. 이제는 시누이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원하지 않는 모임에는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서라며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누이들이 형수가 많이 변했네 하며 불편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제야 사람다워졌다며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박선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은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야 진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7.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밀려난다. 7번째 원칙은 평생학습입니다. 늦게라도 공부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김철수 씨, 70세의 경험담입니다. 평생 몸을 쓰는 일만 해온 김 씨에게 스마트폰은 그저 복잡하고 어려운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전화 받기, 문자 보내기 정도만 겨우 할 줄 아는 수준이었죠. 인터넷이나 앱 같은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시기에 드러났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만날 수 없게 되자 가족들이 할아버지, 영상통화로 얘기해요라고 제안했지만 김 씨는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단순한 QR코드 인증조차 어려워서 식당이나 관공서에서 번번이 곤란을 겪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병원 예약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병원이 온라인 예약제로 바뀌면서 직접 가서 줄을 서도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내의 정기검진 예약을 위해 하루 종일 병원을 서성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온 날, 김 씨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던 김 씨에게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을 한다던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거부했지만 아내의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하는 격려에 용기를 내어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에는 김 씨와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젊은 강사는 친절하게 기초부터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앱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복잡했죠. 첫 주에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나이 든 사람은 안 되나 보다 하며 낙담했지만 옆자리 할머니가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손자랑 영상통화해요 하는 말에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3주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전송하는 일이 가능해졌죠. 한 달 후에는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트로트 동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2개월 후 첫 영상통화 성공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손녀와 화면으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순간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라는 손녀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죠. 6개월 후 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기차표 예매도 하고 날씨도 확인하고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도 아직 배울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기자 다른 것들에도 도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컴퓨터 기초반에도 등록하고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것을 익힐 수 있어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앱을 하나씩 배우고 있답니다. 8. 외로움을 피하려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라. 8번째 원칙은 건전한 관계 형성입니다. 홀로 설 줄 아는 힘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황정순 씨, 69세의 경험담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게 된 황 씨에게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었습니다. 40년간 함께했던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자식들은 각자 바쁜 생활 때문에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기존 친구들과도 남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서글퍼져서 점차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TV만 보며 지내던 황 씨는 점점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힐링 모임,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드세요 라는 내용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연락해보니 친절한 목소리로 어머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외로움 다 잊으실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첫 모임에 참석해보니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 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20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운영진들이 극진히 모시며 어르신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고 치켜세웠죠. 오랜만에 대접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 2달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주 2회씩 모임이 있었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고 가끔 당일치기 여행도 다녔습니다. 모든 비용은 회에서 지원한다며 무료였죠. 황 씨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중간중간 건강식품 소개라는 시간이 생겼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며 비싼 건강식품 구매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다 구매하셨는데 황 어머님만 이라는 말에 결국 5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구매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00만 원짜리 의료기기, 그 다음에는 200만 원짜리 침구류까지 계속해서 구매 압력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바가지 판매였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깨달은 것은 6개월 후였습니다. 같은 모임에 참석하던 다른 어르신이 나는 지금까지 800만 원 넘게 샀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였습니다. 그제야 황 씨는 자신이 사기 조직에 휘말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모임을 그만두고 연락도 차단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를 보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150만 원의 손해와 함께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구나 하는 자책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건전한 모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죠. 황정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급하게 관계를 맺으려 하면 안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을 먼저 기르고 그 다음에 진정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9. 후회만 하다 늙어간다. 9번째 원칙은 현재 중심의 삶입니다. 뒤돌아보는 대신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최영애 씨, 65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한 번도 붓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여자가 무슨 그림이냐는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 후에는 살림하기도 바쁜데 무슨 그림이냐는 현실적 이유로 계속 미뤄왔죠. 60세가 되어서도 이제 와서 시작해봐야 무슨 소용이냐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려운 분야에 60 넘은 사람이 시작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시작했더라면 하는 후회만 반복했죠. 전환점은 우연히 본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70대의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까지 열게 된 할머니의 이야기였죠. 그 할머니가 한 말이 최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다음 날 최 씨는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에 문의했습니다. 마침 성인 기초 수채화반이 개강을 앞두고 있었죠. 정말 처음이어도 괜찮냐고 몇 번이나 확인한 후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모두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죠. 최 씨는 나만 늦은 게 아니구나 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연필로 기본 도형 그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원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해서 답답했지만 선생님은 처음이니까 당연해요.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늘어요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꽃병에 꽂힌 장미를 그린 수채화였죠. 비록 어설펐지만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보는 순간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그림을 그렸구나. 6개월 후에는 풍경화에도 도전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의 나무와 벤치를 그린 작품이었는데 가족들이 엄마 정말 잘 그렸네라고 칭찬해 주었을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1년 후 문화센터에서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최 씨의 작품 3점도 전시되었죠. 비록 작은 전시회였지만 자신의 작품이 액자에 들어가 벽에 걸린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화가가 된 거야? 더 놀라운 일은 2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늦깎이 화가 최영애 씨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주었고 그림을 보고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 작은 수입까지 가져다 준 것이죠. 현재 최 씨는 매일 2시간씩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새로운 기법을 배우고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야외 스케치도 다닙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뭘 그릴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최영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하며 보낸 시간이 정말 아깝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70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10.
자존감이 없으면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10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자존감 회복입니다. 나부터 소중히 여겨야 세상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진리입니다. 장미숙 씨, 67세의 경험담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장 씨에게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는 늘 뒷순이었습니다. 가족의 필요가 있으면 자신의 것은 언제든 포기했고 내가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감내했죠. 남편의 술주정, 자식들의 무관심, 시댁의 뒷말까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살았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라고 자책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점점 자신감은 사라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만 커져갔습니다. 65세가 되어서는 심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안 그리워할 거야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가족들은 장 씨의 우울증을 갱년기 후유증이나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전환점은 딸의 권유로 시작한 상담 치료였습니다. 상담사는 장 씨에게 어머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했죠. 상담사의 제안으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옷 한 벌 사기, 혼자만의 시간 30분씩 갖기 등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0년간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았는데 갑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어색하고 죄스럽기까지 했죠. 하지만 상담사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자기 돌봄이에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3개월 후 장 씨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한글 서예를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서예냐는 자책적 생각과 싸우며 용기를 냈습니다. 서예 교실에서 만난 선생님과 동료들은 장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글씨의 정성이 느껴져요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 장 씨는 오랜만에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서예반 작품전에 장 씨의 작품도 전시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작품을 본 가족들이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장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 같네. 실제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장 씨의 말을 대충 흘려듣던 가족들이 이제는 귀담아 들었고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장 씨 자신이 당당해졌죠. 원하지 않는 일에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취미 시간을 소중한 시간이라며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장 씨는 서예 동호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며 망설였지만 동료들의 어머님이 가장 적합해요라는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회장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쁨도 느꼈죠. 장미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더라고요. 자존감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당당하게 살아가는 10가지 방법을 실제 경험담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독립, 자립심, 건전한 인간관계, 평생학습, 그리고 자존감 회복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진리로 귀결됩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을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자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까지 용기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을 위해 10분 더 걷기,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진정한 친구 한 명 만들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나이 들수록 더욱 당당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